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삼촌이 신호를 준다. 오늘의 일이 끝났다. 이제 쉬고 싶다. 이불을 덮는다. 그들의 채취가 난다. 향수로 가려본다. 집으로 가고 싶다.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강원교통방송 2025 특집 라디오 다큐멘터리 삽니다 힘에서 제4부 귀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힘의촌의 밤거리에 손수레를 끌고 밝게 인사하는 한 무리의 여성들이 나타났습니다. 낯선 여자들을 반기지 않는 힘의촌 골목에서 이들의 모습은 어쩐지 이질적입니다. 그녀들의 손수레가 한 업소 앞에서 멈춥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분 계세요? 13명이에요. 13명? 6, 8. 소식지 해놓으신 거는 있으세요, 혹시? 인원을 묻고 소식지라는 걸 달라고 챙기는가 싶더니 네, 5개. 5개 뽑으시면 됩니다. 꼬였네. 2개, 3개 더 뽑으시면 돼요. 개수에 맞춰 뭔가를 뽑으라고도 합니다. 밴드, 면봉, 연구, 파우치 등의 단어가 들리고 뽑기 후 반응도 다양합니다. 파우치. 아이고. 두 개인데 고르실래? 둘 중에 하나? 또 뭐예요, 마지막? 화장솜이 2개래요. 짜증나. 똥손이 다음에는 잘. 뽑기로 당첨된 선물을 나눠주며 무리는 다시 일대를 돕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뭐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네. 밤거리에 한바탕 소란을 일으킨 무리는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달라는 말을 남기고 후련히 떠납니다. 좀처럼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던 이들은 자신들을 길잡이라고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 길잡이의 집 소장 김현주입니다. 춘천 길잡이의 집이라는 이름은 길을 잃은 여성들이 다시 자기 삶의 방향을 찾도록 안내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단순한 상담소를 넘어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길잡이로서 피해 여성의 회복과 자립을 돕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춘천에 있는 길잡이들이 원주까지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주 힘의촌에서 활동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강원도 내 원주 힘의촌은 가장 큰 성매매 직결지입니다. 춘천 길잡이의 집은 춘천뿐 아니라 강원 전역에서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원주 힘의촌은 구조 지원과 자활 지원이 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활동으로는 정기 아우리치, 성매매 방지 캠페인, 현장 상담, 긴급 지원 연계 등이 있고요. 이를 통해 집결지 내 여성들에게 상담 참고와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춘천 길잡이의 집은 원주 힘의촌에서 한 달에 2번 아울리치를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우리치 하는 거는 이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이제 탈성매매를 유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좀 이제 친근하게 다가가서 언니들이 이제 요거를 기다리는 언니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업소는 이제 한 언니 저희가 긴급구조 한 적도 있거든요. 그 언니도 막 뽑기 시간만 기다리셨다고.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언니들하고 이제 한마디라도 좀 더 하고 또 친근감도 형성해서 저희 쪽으로 좀 연락을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고. 어떤 이는 말합니다. 성매매는 명백한 불법인데 왜 이들을 도와야 하냐고. 우리 법에서는 자발적 성매매자와 성매매 피해자를 구별해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은 법적으로 성매매 행위에 종사하는 여성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는 저희가 성매매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처벌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성매매 피해 여성은 강요, 속임, 채무 등으로 인해서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여성을 말하는 거고요. 그분은 지원 자격이나 법률적 보호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명확히 구분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라고 말하는 당사자가 강요, 속임, 채무 등으로 인해 인신매매나 성착취를 당한 피해자라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성판매자들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법 조항이 이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피해자인데도 처벌받는 게 두려워서 이제 이렇게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증빙을 해야 돼요. 내가 피해자라는 걸. 하지만 성매매 피해자와 대척점에 있는 자발적 성매매 여성이라 하더라도 빈곤, 채무 등의 경제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선택을 자발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발성과 비자발성. 이 둘의 구분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 속에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자발과 비자발의 구분이 아닌 직결지 안의 성매매 여성들이 비상식적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긴급 구조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네, 길잡이의 집입니다. 저기, 네, 말씀하세요. 여기 힘해촌인데 저 좀 도와주세요. 나가고 싶어요. 저희는 바로 출동할 수 있어요. 위치가 어딘가요? 슈퍼골목 3번째 집이요. 내일 아침. 삼촌이 오는 것 같아요.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러니까 긴급 구조라는 건 본인이 이제 나오고 싶은데 이제 자기 짐도 있고 또 이제 업주 눈치가 보이니까 이제 섣불리 나오기가 이제 겁날 경우에 이제 저희한테 요청이 와요. 전화가.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무작정 그분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좀 저희가 그러니까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시간이면 바로 출동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탈성매매라고 합니다. 탈성매매의 시작은 집결지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이 집결지를 벗어나기로 마음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업주의 그루밍, 빚이 된 선불금, 가족의 생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불신, 다양한 이유들이 그녀들의 결심을 막아섭니다. 특히 힘해촌 성매매 여성들처럼 연령대가 꽤 높고 성매매 업소를 전전한 이력이 길면 길수록 탈성매매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외부와 단절된 시간만큼 두려움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의 저자이자 반성매매 활동가 신박진영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세상과 연결된 느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누굴 믿어야 될지, 그 전까지 그 시스템 안에서 사실은 뭐 친구,
같이 일하는 사람도 친하고 하다고 하지만 업소 안에서 또 옮겨가면서 사실 계속 관계를 가져가는 게 쉽지 않고 또 믿을 사람이 많지 않고 일찍 들어왔던 직결제는 특히나 오랫동안 그 업소를 옮겨 다녔던 여성들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인적 자원이 없어요. 일을 했던 사람 외에. 그러니까 나가면 정말 무슨 뭐랄까요? 이 사회에서 고립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낙가이라든가 아니면 오래 알던 업주라든가 관계가 끊기질 않아요. 근데 그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얘기, 다른 걱정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하니까 그리고 또 그래서 그래도 좀 자원이 있는 친구들은 돌아갈 곳이 있거나 좀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을수록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거든요. 근데 오래될수록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니까 꼭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들게 집결지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는다 해도 그녀들의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도망을 가거나 긴급 구조를 요청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필사적으로 집결지에서 벗어난 성매매 여성은 본격적으로 자활과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 원주 힘해촌 탈성매매 여성들의 자활 자립을 돕는 지원 프로그램은 춘천 길잡이의 집의 사업과 원주시의 자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춘천 길잡이의 집은 그 구조지원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상담을 통해서 피해 확인 후 긴급 구조라든가 법률 지원 또 의료 지원, 심리 상담, 자활 연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피해 확인과 동의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원하는 분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주시는 2019년 원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9월부터 탈성매매자 자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활을 희망하는 성매매 피해 종사자들에게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총 2,1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로 매월 100만 원씩 1,200만 원, 주거지원비로 600만 원, 자활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으실 경우 학원비 등 직업훈련비로 360만 원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원주시를 포함해 각 지자체들이 마련한 자활 사업은 여성들이 새로운 자립을 꿈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성매매 경험 당사자 네트워크 뭉치의 무무 씨와 성노동자 해방행동 주홍빛 연대 차차의 유원 씨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성매매 현장에서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면 오래 하신 분일수록 더더욱 매일매일 정산을 받고 현금 생활을 하는 게 익숙하신 분들인데 며칠에는 달수 70만 원 갚아야 되고 며칠에는 대출 얼마가 나가야 되고 엄마 병원비가 얼마고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당장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그래도 내가 더 많이 고생해서 내가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1년에 1,000만 원 드릴게요. 대신 지금 당장 50만 원밖에 못 드려요. 이런 게 너무 터무니없는 약속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직결지는 대부분 거기에서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데에 숙소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직결지 당장 폐쇄하면 그분들은 집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되게 이게 일시적인 지원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성노동자한테 최대 2년 동안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이제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이 30대, 50대의 중장년층 성노동자예요. 노동시장에서 경력 단절이 돼서 재취업이나 이런 다른 일들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제한된 2년이라는 기간 안에 탈성매매도 하고 자활도 하고 경제적 자립도 하고 이거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주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자활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자활지원금은 긴급한 생활 유지에 초점을 두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며 새로운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제공되는 자활지원금은 무기한 의존을 방지하고 자립의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을 무제한 확대하기보다 최소 생계 지원 및
자립 역량 강화를 병행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원주시는 지난 4월 탈성매매자 선정 대상 기준을 2019년 12월 31일 이전 종사자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전 종사자로 변경하여 휘매촌 내 종사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원주시와 LH 강원지역본부는 성매매 종사자 주거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성매매 직결지 내의 종사자들이 임대료가 저렴한 LH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 및 사회복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녀들이 다시 성매매 집결지로 돌아가지 않도록 현실에 맞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보통 이제 만세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만세는 탈성매매를 뜻하는 은어고 이제 이 성매매 직결지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성공적인 자활 사례로 만세를 외치는 순간을 비유해서 이런 표현들이 나왔고요. 상담, 교육 등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자립에 성공한 여성들은 새로운 직업을 갖거나 안정적인 가정으로 복귀한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례로는 2016년부터 자활이 이제 조례에 의해서 그 자활이 이루어졌는데 자활하신 분들이 이제 10여 명이 되고 그 중에서는 뭐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그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과거에 이제 미용실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던 분은 이제 자활 직업 훈련을 통해 가지고 미용실을 직접 또 창업할 수 있는 지원을 도움받고 있습니다. 그녀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기만 합니다. 사회의 시선, 제도적 미비, 고립된 주변 환경, 많은 장애물들이 그녀들의 길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그녀들 옆에는 함께 걸어줄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만세를 외치며 집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얼마나 잤을까? 슬그머니 눈을 뜬다. 커튼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 문 밖에서 들려오는 TV 소리, 문틈 사이로 스미는 된장찌개 냄새. 딸, 밥 먹자. 집에 돌아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TVN 강원교통방송 2025 특집 라디오 다큐멘터리 삽니다 힘에서 제4부 귀가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제5부 힘에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기획 이지영, 연출 김은희, 최하나, 구성 김주현, 음향 김희성, 음악 하택후, 내레이션 한밀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TVN 강원교통방송 유튜브 채널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